네, 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네 번째 페이지. 떠들지 마시오, 만지지 마시오. 이런 팻말이 없는 시끌벅적 무질서 박물관을 꿈꾸는 남자 이정무 전 국립과천과학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각정과학관 관장 이정무입니다. 예, 이정무 관장님은 우리나라 박물관장계 올타임 넘버원 아니겠습니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서울시립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을 지금까지 역임하셨는데, 아니 근데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망가뜨려 놓으면 오히려 더 좋아하셨다는 이 해괴망측한 얘기는 뭐죠? 더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망가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납세자가 만지고 좀 망가질 수도 있지. 뭐 고치면 되지. 뭐 우리가 돈이 없어 고치면 되지. 이런 거였죠. 예. 또 이제는 보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보는 박물관, 보는 과학관은 네. 옛날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21세기잖아요. 체험하는 박물관. 충분히 만질 수 있어야 되고 또 더 좋은 거는 내가 실제로 과학 실험을 직접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 나가서 네. 배우는 것 하나 더 나가서 하는 과학관을 꿈꿨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서울시립과학관은 많이 성공했고 과천과학관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죠. 야, 가봐야겠네요. 그럼 직원들은 조금 귀찮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걸 고칠 사람들을 새로 고용하죠. 일자리 창출에. 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큰일 하시고 지금은 퇴임하고 또 잡지사에 나와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저를 망가뜨려주는 게스트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묘한 좀 공감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강민 편집장님은 네. 망가치기엔 좀 아까운 그렇습니까? 목소리와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좀 칭찬이겠죠. 지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정무 관장님과 만나볼 우리의 동물 바로 바다친구 고래입니다. 선생님 제가 작년에 고래의 비밀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진짜 보고 오열을 했거든요. 예. 너무 감동적이고 진짜 경이롭다 얘네들의 세계가. 그래서 오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다큐에서도 보니까 정말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고래가. 몇 종류나 됩니까 고래는? 저번에 제가 나와서 바퀴가 3,500종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고래는 90종밖에 안 됩니다. 90종도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 넓은 바다에서 그 넓은 바다에서 90종이면 사실 좀 많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고래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눠요. 네. 이빨 고래와 수염 고래. 그러니까 이빨이 있는 고래는 그냥 돌고래. 그다음에 범고래, 향고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범고래는 프리윌리의 그 고래였고요. 그렇죠. 예. 킬러 웨일이라 가지고 좀 약간 못된 놈이에요. 예. 살아있는 고래 옆구리도 뜯어먹고 약간 그런 타입이고. 막 물개 던지고 놀더라고요. 예. 그 향고래는 머리 웅툭한 고래고 예. 돌고래는 조그만 고래들이죠. 나머지는 모두 수염고래입니다. 수염고래는 진짜 수염이 있나요? 제가 수염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도현 씨 노래 가운데 흰 수염 고래라고 있어요. 있죠. 예.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정말 열렬한 팬입니다, 윤도현 씨. 근데 내가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요? 왜냐면 흰 수염 고래라는 건 지구에 없어요. 없는 동물이에요? 네, 흰 수염 고래는 워낙에 정식 명칭이 영어로는 블루웨일, 우리말로는 대왕고래예요. 근데 대왕고래의 옛날 우리 이름이 뭐였냐면 굳이 쓰고 싶다면 흰 수염 고래가 아니라 흰 긴 수염 고래입니다. 흰 긴 수염고래는 됩니까? 네, 흰 긴 수염 고래는 되죠. 근데 그 세상이 좀 바뀌어가지고 쭉 이제 다시 흰 수염 고래라고 하던 아이들도 이제 흰 긴 수염 고래로 제대로 옮겨가고 있었는데 네네. 윤도 씨가 노래가 너무 히트를 치면서 다시 거꾸로 가고 있어요. 흰 수염 고래라고. 좀 개사하셔야겠네. 네, 하셔야 되죠. 흰 수염고래처럼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한 음절 추가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저도 어릴 때 이게 그 당시 흰수염 고래라고 배웠는데 그때 힘들었어요. 왜냐면 도감에서 흰수염 고래를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수염 없는 저 메기처럼 바깥에 수염이 막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아버지 수염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염은 가늘어서 잘 안 보여서 이 큰 안 보일 뿐이다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거짓말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수염은 입 안에 있습니다. 입 안에 수염이 있어요? 예. 뭐 그 수염입니까? 사실 수염이 아니고 채예요, 채. 그러니까 그건 걸러주는 채. 캐탈이 쭉 이렇게 채처럼 있는 건데 왜 국수를 푹 삶은 다음에 물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소반 같은 데 딱 넣고서 쫙 물 빠져나가게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 부엌용품인데 그 바로 채잖아요. 근데 고래 수염도 바로 그 채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웅변하듯이 큰 소리를 내고 있죠? 그러게요. 아버지한테 약간 억하심정 있으신 것 같은데. 차분차분히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고래가 입을 확 열어요. 네. 확 열어서 쫙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인 다음에 또
혀를 쭉 내밀면서 입을 다물어요. 네. 입을 담을 때 꽉 다무는 게 아니라 입을 살짝 다물면서 채만 남게 담아요. 네. 그러면 물이 어떻게 빡 빠져나가죠. 그렇죠. 물이 빠져나고 그 안에는 자기가 먹게 되는 크릴새우 같은 게 남습니다. 그런데 고래는 입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렇죠.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왜 자꾸 손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보이니까요. 보이니까. 예, 유튜브로 나가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예, 예. 목구멍은 작아요. 아, 그래요? 목구멍은 작아서 네. 그 농구공보다 작습니다. 진짜 작네. 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고래 옆을 헤엄을 치다가 네. 고래 입에 빨려 들어갔다. 네. 그래서 뭐 요나처럼 뱃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예. 왜냐면 작아서 어. 몇 초 후에 뱉어집니다. 아하. 몇 초만 꾹 참고 있으면 어차피 요나도 뱉어졌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요나가 들어간 곳은 고래 뱃속이 아니라 다른 고래가 공을 아니다. 살 수도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목구멍은 굉장히 작다. 그리고 목에 채 구조가 있다. 신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제 고래는 포유류 동물이에요. 이렇게 배우는데 실제로 고래는 인간처럼 한 번에 평균 한 마리의 새끼를 낳고요. 1년 이상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심지어 진짜 사람처럼 이모 고래들이 양육을 돕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고래는 이런 부분은 빼고는 어류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 제 눈에는. 근데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류는 지느러미가 세로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조스. 광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조스 아니면은 딴 물고기 보통 거 생각해보세요. 세로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래는 지느러미가 가로로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하죠. 옆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물고기는 알을 낳고 고래는 새끼를 낳는다. 물론 다른 포유류하고 다른 면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털이 없어요. 털이 없죠. 포유류의 특징은 털이 있어야 되거든요. 털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다른 포유류들은 귀가 몸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얼굴 바깥으로.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고래는요? 예, 고래는 그 안쪽에 있단 말이에요. 바깥에 안 보여. 고래 귀 보신 적 없잖아요. 못 봤죠. 그러니까 그 안쪽에 있기 때문에. 예, 예. 소리, 왜 노래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노래한다는 뜻은 뭐예요? 네. 소리를 듣겠죠. 그렇죠. 소리는 귀로 듣는단 말이에요. 있긴 있는데 우리 밖에 귀를 본 적이 없어. 내장형 귀군요. 그러니까 내장형 됐어요. 그다음에 다리가 포유류 4개가 있는데 걔는 다리가 없습니다. 없죠. 하지만 포유류의 특징이 너무 명확하죠. 일단 피가 따뜻하고 허파로 숨을 쉬고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고 이모뿐만 아니라 할머니도 새끼를 봅니다. 양육에 엄마 찬스를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죽어도 이모와 할머니들 등등이 다 키워줍니다. 심지어 새끼가 죽으면 떠나지도 않고 그 주변에서 계속 업고 다니더라고요. 예, 같이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런 건 진짜 놀랍더라고요. 아니 포유동물과 겹치는 특징 중에 허파로 호흡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얘네가 그러면 가끔 나와서 막 분수 뿜고 가는 게 호흡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수공, 출수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물 내보는데 거기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염고래는 구멍이 2개예요. 그렇군요. 이빨고래는 구멍이 하나고. 구멍이 2개지요. 그러니까 2개인데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로 합쳐집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콧구멍 2개지만 속으로 가면 구멍 하나인 것처럼. 그러네. 우리가 가까워서 친한 사이라는 뜻이죠. 근데 향고래라고 머리에 웅툭한 고래 있어요. 이렇게 왜 용연향 이런 거 나와가지고 향유고래. 또 향유고래도 아니에요? 정식은 향고래. 향고래가 맞고. 향고래가 맞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있는 데가 영어로 스펌 웨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스펌. 정자고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머릿속에 있는 그 기름이 그 정액처럼 하얗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정자고래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아할까요? 걔한테 우리끼리 하는 얘기죠. 고래 몰래. 라디오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오케이. 못 들어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그 기름을 옛날에 사람들은 그 기름으로 자동차 윤활유도 쓰고 그 기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얻으려고 했던 고래죠. 근데 이 향고래는 2시간까지도 잠수를 할 수가 있어요. 2시간이요? 그러니까 다른 고래도 되게 오래 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견딜 수 있나 하고선 궁금했는데 고래를 딱 잡아가지고 그 대왕고래 있잖아요. 제일 큰 고래, 흰긴 수염고래. 윤도현 씨의 흰 수염고래를 잡았어요. 잡아서 이제는 거기 지느러미에다가 심전도 장치를 딱 붙였습니다. 그래서 쟤 쫓아가는 거죠. 근데 고래는 워낙 크니까 심장도 붙였는지 안 뭔지 몰라 자기들. 우리만 아는 거죠. 근데 얘가 먹이를 쫓아갈 때는요. 맥박수가 1분에 2번이에요. 1번에 2번. 30초 한 번 딱 쉬는 거죠. 그러니까 다 참고 있다가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안 쓰는 거예요. 수면으로 올라오면 1분에 37번쯤 맥박이 뜁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숨을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꾹 참고 있으니까 오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 큰 동물들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큰 동물들은요 맥박수가 낮고 대신 수명이 길어요.
수명이 길다. 네, 작은 동물들은 맥박수가 빠르고 네. 수명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짧아요. 고래는 평균 뭐 12번에서 20번 네. 정도 1분에 뛴다 그런다면 네. 코끼리는 30번이에요. 네. 근데 쥐는 400번이에요. 아, 쥐 엄청 빨리 뛰네. 그러니까 우리는 1분에 한 60번 정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생 뛰는 심장의 심박수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걔는 빨리 뛰고 일찍 죽고. 아, 그 총량은 정해져 있구나 거의. 늦게 천천히 뛰는 애들은 예. 오래 살고 이런 식이죠. 고래는 코끼리보다 오래 살겠네요. 오래 살죠. 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래의 몸에 있는 그 많은 지방 덩어리가 항해와 먹이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지방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래는 네. 그 털을 잃어버렸어요. 아, 그렇죠. 털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우리 사람이 털이 왜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래는 바닷속에 살아. 바다는 기본적으로 차요. 추운데 털이 없어. 네. 그거 어떻게 해요? 지방으로. 지방으로 이제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자연사 박물관 가보면 왜 고래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네. 모형입니다. 왜냐면 고래는 그 박제를 만들기 너무 힘들어요. 왜요? 왜? 네. 지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그 놔두면 예. 그 박제 밑에 들어갈 때 이게 기름이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 몇 개 안 돼요. 네. 그다음에 그 박제도 볼품이 좀 없어. 아, 그래요? 그 고래는 가능하면 그 FRP 같은 거로 만드는 게 좋죠.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가보면 네. 그 향고래를 정말로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아. 그거 정말 좋아요.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아까 성인 그 6천 원, FRP 그걸로 만들었어요. 네, 성인 6천 원, 청소년 4천 원, 어린이 2천 원에 모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면 일단 가면 쫙 있어요. 그걸 예,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을 씁니다. 예. 근데 고래 배쪽 보면 되게 이제 주름이 있고 그냥 쭈글쭈글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압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갈 때 낮게 있을 때. 네. 그래서 그냥 거기 변화에 늘었다는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거고요. 네. 특히 향고래는 아까 머리가 다 기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면 굽습니다. 굳어요. 굳어요. 네, 굳으면 어떻게? 액체보다 고체는 부피가 줄어들죠. 네네. 똑같이 질량인데 부피가 줄어드니까 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밀도가 커지죠. 예. 이거 어떻게 더 깊이 잠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이빙할 때 허리에다가 납을 두르잖아요. 네네.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들어갔을 때도 쓰임이 있죠. 우리는 개를 갖다가 옛날에 뭐 초를 밝히고 비누 만들고 자동차 윤활유 썼지만 네. 고래들은 자기의 체온을 유지하고 깊이 들어가는데 썼던 거죠. 모비딕에 나온 애가 걔죠? 맞습니다. 예, 중간에 제가 전형적인 문과생이라 뭐 부피 밀도 나올 땐 놓쳤는데 그 남 얘기하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그 딱 캐치한 부분이 선생님께서 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옛날엔 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있었죠. 아니 왜냐하면 고래가 과거에는 육지에서 살았다는 말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왜 무주공산이란 말이 있잖아요. 무주공산. 예. 그러니까 호랑이에 죽었더니 누가 이제 여우가 왕 노릇한다고. 근데 그 무주공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6,600만 년 전에 네. 운석이 꽝 부딪히면서 육상에서는 고양이보다 커다란 동물들은 싹 죽었어요. 이때 이제 공룡이 멸종한 거죠. 네. 근데 육상이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네. 바닷속이라고 멀쩡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닷속에도 옛날에 거대한 파충들이 있었습니다. 예. 짱룡 애들이 싹 죽어요. 그러니까 바다도 주인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육상에서도 이제 살기 힘들었던 동물들이 네. 그러니까 바다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다가 바다에 뭐 주인이 없네. 슬금슬금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무주공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고래의 조상은 네. 발가락이 짝수인 발굽 포유류입니다. 발가락이 짝수인 그러니까 발굽 있잖아요. 발굽. 말발굽. 발굽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낙타, 네. 소, 돼지, 양, 기린 이런 애 있잖아요. 그 다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래가? 그 다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짝수인 발굽이 짝수인 동물이 어떤 거냐면 낙타, 소, 돼지, 양은 아니고 기린 같은 동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데 네. 개통으로 조사해 보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은 하마예요. 고래가 하마랑 가까운 친척이 제일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마도 물속에 있고 얘도 물속에서 잘 친한 게 아니라 네. 각자 따로 상관없이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네. 하마는 그냥 호수로 들어가고 얘들은 바다로 들어간 애들이죠. 제가 슬쩍 한번 반신욕 느낌으로 담가봤는데 살만하고 거기 주인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아예 점점 물속으로 가게 됐다. 예. 놀랍습니다. 고래가 과거에는 하마 비슷하게 다리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인류 최초의 고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사진도 준비해놨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파키스탄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이름이 파키케투스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진짜 좀
꼬리긴 하마 느낌이 있네요. 뭐가 하마 닮았어요? 뭐가 하마 하나도 안 닮았구만. 하마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하마 느낌이 아니에요. 늑대가 늑대. 하마하고 다르게 생겼죠. 인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에 따라 하마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늑대로만 봐야 그럼요. 되나요? 하마하고 다르겠죠. 하마는 오히려 돼지처럼 생겼지. 야, 저걸 보고 하마 닮았다는 사람이 처음 봤네. 지금. 야, 편집적인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머리에 프레임이 생겼어요. 예. 늑대 닮았네요. 야, 친척은 하마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지만 네. 그 늑대처럼 생긴 애죠. 말씀하신 대로 파키케투스는 파키스탄의 케투스 고래란 뜻이에요. 약 4,900만 년 전에 살았던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4,900만 년 전이면 6,600만 년 전에 그 공룡이 멸종했을 때부터 1,700만 년이나 지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1,700만 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는 그때 육상에도 고양이보다 큰 동물은 싹 죽었으니까 네네. 조금 했을 거 아니야. 주새끼만한 게 있었어요. 예. 걔네들이 점점점 몸집이 커져서 늑대만한 크기까지 된 거죠. 근데 살기 힘든 거야. 근데 물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됐던 친구가 저 파키케투스입니다. 파키케투스. 근데 선생님 파키스탄 쪽이 약간 고래들의 본관 같은 곳인가 봅니다. 여기서 이제 암볼로케투스라는 고래도 발견이 됐는데 얘는 이름 뜻이 걷고 헤엄치는 고래라는 예. 뜻이네요. 진짜 헤엄을 치고 있네요, 쟤는. 그러니까 저 암블로케투스의 발을 보면 네. 물 갈퀴가 있잖아요. 갈퀴가 있네요. 예, 오리발처럼. 네. 그러니까 저에게 뭐냐면 헤엄치기 아주 좋았던 애죠. 그럼 쟤도 육지 생활은 할 수는 있고. 육지생활 할 수 있었죠. 악어처럼. 할 수 있죠. 오리가 육지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지만 네. 들어 있는 거죠. 만약에 제 바닷속에 산다. 네. 그러면 사실은 저 다리의 물밟기보단 차라리 지느러미가 훨씬 더 그렇죠. 유리했겠죠. 그럼 제가 그 파키케투스 다음인가요? 예,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지금의 고래 지금 형태로. 고래 모양처럼 돼 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육지 생활을 못 하게 됐고. 저희 그 이성진 고생물학자라는 분이 공룡 얘기해 줬는데 공룡의 성지는 몽골이다 알려줬거든요. 예, 제가 이성진 씨를 제일 처음 만든 데가 몽골이었죠. 만나셨군요. 같이 갔어요. 사제지간인가요? 예, 사제지간까지 아니고 같이 동료였죠, 동료. 그 친구는 공룡의 길로 가시고 원래 분자 생물학했다가 저는 원래 직장인이었으니까 하고. 네. 고래 성지는 파키스탄이다. 그렇습니다. 예. 파키스탄하고 그 이집트. 그러니까 어떤 곳이냐면 예전에는 바다였지만 지금은 사막인 곳. 이 성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육지였으면 소용없어요. 육지였으면 어떻게 해요? 고래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뭐 밀림이다. 그럼 어떻게 밀림에서 어떻게 찾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막이니까 몽골이 공룡의 성지인 이유가 뭐냐면 사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발에 채이는 게 화석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맞습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공룡 많이 살았지만 못 예. 찾잖아요. 왜? 개발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변성암 지대여가지고 다 익어버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냥 퇴적암이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 태백이 삼엽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삼엽충이 왜 고생대의 표준화석이라고 배웠잖아요. 네. 그 고생대의 표준화석이요. 근데 삼엽충은 바다에 살던 생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나온다는 뜻은 뭐냐면 거기가 옛날에 바다였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중생대는 암모나이트라고 하셨어요. 네. 기억나시죠? 그 암모나이트. 달팽이처럼 생긴 거. 네네. 근데 가끔 가다가 다 우리나라 주웠다고 암모나이트 화석에 우리나라 거에 온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뒤통수 딱 쳐졌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중생대 때 바다가 아니었어. 육지였어. 그럼 주운 건 뭐예요? 딴 나라에서 사와가지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우리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파키스탄과 이집트는 그 옛날에는 바다였고 지금은 육지. 그 중에서도 모래 사막이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참 쉬운 성지가 된 거죠. 최초의 고래 흔적이 남아있다. 선생님 근데 고래는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다큐에서도 보니까 진짜 소통 능력이 대박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노래를 얘네가 부르는데 막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막 불러요. 그러면 이게 막 유행가가 돼서 막 노르웨이 앞바다에서 유행했던 노래가 막 한 3달 뒤에는 뉴질랜드 앞바다에서 막 불리고 있고. 얘네들의 소통 능력은 어디까지입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되게 낮은 음을 낸단 말이에요. 낮은 음에서 사실 낮은 음이니까 멀리까지도 갈 수가 있죠. 근데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돌고래 쇼 했잖아요. 쇼할 때 미안한데 돌고래한테 저는 공 갖고 놀게 하고 막 그러죠. 그렇죠. 공 입을 탁탁 똑바로 서서 꼬리를 헤엄치고 다니면서 왜 공 갖고 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걔가 풀어줬어. 풀어줬는데 공은 없어. 공은 없지만 얘네들이 가서 자기 배운 게 있으니까 새로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료들 잘 배우고 싶은 거예요. 딱 꼬리 헤엄을 치는 거야, 얘네들이.
아, 꼬리 헤엄? 예, 딱 서가지고 꼬리로만 아, 뭐 개인기 하는 건가요? 개인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했더니 예. 그러니까 호주에 풀어준 애가 그걸 예.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원래 야생 어. 돌고래들도 네. 따라하는 거야. 저거 괜찮은데 하면서.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되게 큰 거예요. 아니 사람한테도 예. 사람이 꼬리 헤엄도 못 치는데 그 사람한테도 꼬리 헤엄을 배웠으니 자기네끼리는 얼마나 잘 배우겠어요. 우리 개그맨들이 뭐 봉이야 뭐 이런 거 유행해가지고 다 따라하듯이 예. 지학기들도 따라하더라. 야, 근사한 것만 따라합니다. 아, 이런 건 따라 안 하고. 대단합니다 정말. 자, 이제는 조금 좀 무거울 수 있는 얘기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인류와 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영리한 고래에게 과연 인류가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 선생님, 지금은 국내에서 고래 포획이 불법 아닙니까? 우리는 뭐 원래 불법이죠. 원래 예, 옛날부터 불법이었고요. 네. 그런데 아주 뭐 일제 시대 이때나 뭐 일제 강점기 때 했던 것 같고 근데 저 어렸을 때 부산에서 고래고기 먹어봤는데. 그 제 동생도 그 고래 고기를 판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울산에서 잠깐 할 때. 이제 보세요. 네. 되게 미안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 그 잡히는 고래들은 다 그냥 우연히 잡힌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물을 쳤는데 거기에 그물이 잡혔어. 혼액이라고 그게 하잖아요. 혼액이니까. 네. 걔네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뭐 살아있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울산에 가면 정말 많아. 고래 가게들이. 네. 그 고래 자연- 축제도 하잖아요. 네, 자연사 박물관도 있을 때. 네. 근데 그 고래 우리 수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염 같은 거 가지고 애들 제가 카나다 가니까 막 수염을 막 놔두고서 애들 만져보게 하고 그런 거예요. 예. 좀 좋다고 우리도 그거 갖다 하지 뭐 고래 뼈도 많을 거 아니에요. 고기도 많고 네. 그 수염도 많을 거고. 네. 그럼 이것과 아이들하고 좀 재밌게 지내보자 했더니 없어요. 그 얘기 뭐예요? 뭐예요? 사실은 멀리서 네. 잡아서 다 해체해가지고 아. 고기만 갖고 온 거죠. 거기 팔리는 양들, 네. 포항에서 팔리는 양 울산인가요? 미안합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울산 시민들이 죄송한데요. 고 언저리에서 그 팔린 고기 양의 이만큼이라면 분명히 뼈와 수염도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선가 오는 거고 그 수입 몰래 밀수하다가 뭐 걸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한때 우리나라가요. 네. 그 한 2위였어요. 밀수하는 게 고래 밀수 2위였습니다. 고래 뼈 이런 걸요? 아니면 고기를? 고기를. 고래뼈를 누가 뭐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기 수입 밀수가 2위쯤 됐어요. 아니 지금도 뭐 여전히 유통되고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좀 그 혼획을 가장해서 그렇죠. 교묘하게 하는 게 있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다고 뭐 말 조심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살이시네요. 예. 여기 CBS만 왔다 가면 자꾸 고소당하더라고. 예, 저희 모 회사 CBS. 예. 자, 오늘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고래를 잡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뭐 해군의 함정이나 어선이 돌아다니거나 혹은 뭐 석유나 가스 채굴을 위해서 지질 검사를 하거나 이런 인간의 활동들이 고래에게 좀 해를 끼친다고 들었거든요. 많이 끼치죠. 많이 어떻게? 끼치죠. 그러니까 옛날에 고래들도 많이 다녔으니까 이제 뭐 배가 없었으니까 피해가면 됐는데 이제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또 돌고래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을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을 돌아요. 네. 저기 뭐 제주도의 남방 돌고래가 몇 마리가 정확히 알아요. 어떻게 정확히 하냐면 맨날 고기만 돌아다니고 있고 지느러미 있잖아요. 등지러미. 네. 등지러미 다 살면서 성청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붕 같은 배에 거예요. 걸려서 배도 걸리고 네. 자기들끼리 부딪히기도 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죠. 네. 근데 무슨 배에서 걸려서 뭐 잘려진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모양을 계속 사진 찍어서 얘가 누구다 어떻게 봤는지 알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번호를 붙여놓은 거죠. 또 걔가 또 누구 옆에서 얘 누구 애구나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다가 이제 너무나 이제 많이 관광도 많이 하고 이렇게 뭐 이동도 많아지다 보니까 네. 고래가 이제 힘들어졌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가장 힘든 건 뭐 수족관이죠. 그 배만 해도 걔네도 어떻게 피해가면 되는데 수족관은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이 고래에게 어떻게 느껴진다고 보세요? 예. 그러니까 나를 그 독방에 갇혀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되죠. 감옥에 독방에 갇혀 있다. 고래 같으면 기본적으로 몇 킬로미터 방방에서 막 수십 킬로미터 다니는 애들인데 네. 기껏해야 몇십 미터의 방에 가다 놓은 거잖아요. 네. 가다 놓으면서 기껏해야 뭐 고등어 2마리 주면서 뭐 여기 링으로 들어라 보상이랍시고. 갖고 놀아라 막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금지됐지만 저 거제도에서는 예. 그 벨루가 흰돌고래 목에 네. 올라타서 뭐 서핑하는 것도 맞아요. 하고 그랬던 거죠. 논란이 됐었죠. 네, 그래서 또 이상하게 수족관에 오는 애 금방 죽습니다. 뭐 다른 동물들은 동물원에 오잖아요. 네. 수명이 훨씬 길어요.
아, 수명이 오히려 길어요. 네. 왜냐하면 사자가 야생에서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야생 사자도 늙으면 이빨 힘 없어지면 다 잡아먹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동물들이 늙어 죽는 일은 없어요. 아. 배고파 죽든지 잡아먹혀 죽는데. 야생에서는. 근데 적어도 동물원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쨌든 늙어 죽어요. 예. 천수를 아프다 누리고 다 고쳐주고 막 먹여주고 이빨이 없어지면 죽주고 한단 말이에요. 행복한지와는 별개로. 그렇죠. 일단은. 네, 예. 그런데 돌고래는 기본적인 자기 수명보다 훨씬 적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족관이나 해양 레저파크가 다른 뭐 육지동물들 동물원에 있는 것보다 더 열악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사실은 그거 간단한데 네. 우리가 수족관에 안 가면 돼요. 고래쇼를 안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근데 또 애기들 막 보여주고 싶은 또 텔레비전으로 보시라 그래요. 텔레비전으로. 유튜브. 근데 얘네를 아무데나 풀어줘도 되는 거예요. 방류를 할 때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응을 시키죠. 훈련을. 우리는, 보낼 때 저는 일단 바다에 내서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처음에 먹이도 주면서 이제 넓은 거 살게 하고 친구들한테 개인기도 보여주고. 저 이제 그 다음에 저는 거기서 지금 자가 잡아먹게도 하고 그러다가 슬금슬금 충분히 적응하신 다음에 이제 내보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거기도 이제 반대가 있었어요. 얘네가 인간 세계에 살고 있었는데 네네. 그동안 얘가 병이 있을 거 아니야. 병이 있는데 혹시 걔 자연에 가가지고 딴 동물들에게 병을 옮기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지금 전 세계 상당히 많은 방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방류 중에서 뭐 실패한 애들도 있어. 그냥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죽은 애들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생에 있는 고래들을 갖다가 병들게 하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없습니다. 이제 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프리윌리 더 많은 프리윌리가 이루어지길. 자, 마지막으로요. 고래의 멸종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고래가 우리 생태계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고래가 생태계에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고래는 거대한 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바다가 또 넓잖아요. 지구 표면의 71%가 바다예요. 네. 그런데 바다 생명체 대부분은 어디 살고 있냐면 한 대륙봉 깊이 200m의 바다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네. 바다 넓이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곳도 있잖아요. 거기서 네네. 어떻게 알을 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툭 떨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 거기는 사막 같은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생태계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고래는 전 지구를 누비면서 죽잖아요. 네. 죽으면서 가라앉아요. 가라앉아 곳곳에 가라앉아 있으면서 여기가 오아시스처럼 거기 생태계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해 생물들이 이렇게 거기 생태계를 넓힐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고래가 없다면 그 네. 바다 생태계가 싹 다 죽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래 사체가 심해에서 양분을 제공하는. 그렇죠. 어. 거기서 하나의 약간 섬이 생겨서 오아시스가 오아시스가 되는 생겨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좀 대단해요. 사람들이 이 고래를 못 살게 했지만 네. 또 사람들이 변화하면 세상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했잖아요. 고래 안 먹는다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한 4나라밖에 안 되잖아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일본 정도가 그렇고 이제 뭐 에스키모들은 합법적으로 뭐 고래 먹어야 먹는 얼마 나라가? 안 되니까 예. 할 정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지 말자 보호하자 하고 나니까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고래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1950년대 정도 되는 그 혹등고래가 네. 450마리까지 줄어들었어요. 아, 전 거의 지구에. 뭐 위험했네요. 예. 근데 지금은 2만 5천 마리가 넘거든요. 야. 그러니까 진짜 앉아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만 더 우리가 고래를 좀 철저하게 지키면 고래 생태계가 복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숫자 이건 이제 그 되는데 문제가 딴 게 있죠. 무슨 문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잡아먹는 거 말고도 지금 기후 변화라고 하는 복병이 있습니다. 네. 기후 변화 때문에 먹이와 그 상태가 바뀌고 또 바닷물의 그 플랑크톤. 온도와 네, 예. 또 산성도가 변하면서 고래가 직접 피해를 받는 건 아니지만 다른 생명들의 변하면서 고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기후 변화 문제는 그래서 중요해요. 뭐 고래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더 중요한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기후 다 변화 연결되니까요. 해결을 하면 고래도 해결할 수 있겠죠. 야, 중요한 말씀을 또 끝으로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잡다한 생물사전 제2탄 육상생물에서 바다동물로 진화한 고래편을 만나봤습니다. 이정모 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